장모님, 사람 무시하는 것도 정도가 있지? 이렇게 죽으면 내가 억울하잖아. 하관식장에 울려 퍼진 둔탁한 소리. 무덤가에 모인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권태훈이 관을 발로 세게 찼던 것입니다. 둘째 사위는 아파트 줬다면서요? 장모님, 일어나서 말 좀 해보시라고요. 40대 초반의 남자가 땅에 내려놓인 관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하관을 앞둔 신성한 순간 모든 것이 멈춰섰습니다. 딸랑 상가 하나 주고 가? 누구 코에 붙이라고? 셋째 사위 류성민이 비꼬듯 거들었습니다. 둘째 사위만 사위라는 거야 뭐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아내 박수진도 뒤에서 맞장구 쳤습니다. 무덤가에 선 사람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렸고 어른들은 분노와 충격으로 떨고 있었습니다. 한 여자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검은 한복을 입은 채 눈물을 참으며 남편을 말리려 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사흘 전 서윤의 어머니 강영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70세의 나이로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다 간 어머니였습니다. 서윤은 세 딸 중 첫째로 어머니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던 딸이었습니다. 하관식이 열리는 날 가족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서윤의 남편 권태호는 평소보다 더 날카로운 표정이었습니다. 회사 운영이 어려워진 탓에 요즘 늘 신경이 곤두서 있었거든요. 둘째 딸 서민은 남편 장민석과 함께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장민석은 몇 년 전 보증 잘못 써서 큰 손해를 본 후 형 권태훈에게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지만 그 이후로는 묘하게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셋째 딸 서정은 남편 류성민과 함께 왔습니다. 류성민은 들어서자마자 주변을 둘러보며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뭘 남겨놓으셨는지 궁금하네. 류성민이 아내에게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는 아파트 받았다던데 우리도 뭔가 있겠지? 하지만 유언장이 공개되었을 때 셋째 부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는 첫째 딸 서윤에게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고 둘째에게는 아파트 한 채, 셋째에게는 작은 상가 건물 하나를 물려주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류성민이 중얼거렸습니다. 둘째는 아파트고 우리는 고작 상가 하나? 권태훈도 썩 좋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내인 서윤이 아무것도 받지 못한 것이 체면상 깎이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장모님이 좀 그러시네. 첫째한테는 아무것도 안 주고. 하관식이 시작되었습니다. 관이 천천히 무덤 구덩이로 내려가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권태훈이 갑자기 앞으로 나서더니 관을 발로 찼습니다. 쾅! 소리가 무덤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둘째 사위는 아파트 줬다면서요? 장모님, 일어나서 말 좀 해보세요. 권태훈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조문객들이 경악했습니다. 류성민이 기다렸다는 듯이 거들었습니다. 딸랑 상가 하나? 이게 전부냐? 박수진도 뒤에서 맞장구 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무시당한 거지. 어머니가 편애하신 거 아니야? 무덤가의 사람들은 충격에 말을 잃었습니다. 죽은 사람을 모독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한 어르신이 소리쳤습니다. 죽은 사람한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하지만 권태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평생 모시고 살았는데 이게 뭡니까? 둘째만 편애하고 아이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른들은 분노로 떨었습니다.
서윤은 남편의 팔을 잡으며 말렸습니다. 여보, 그만해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하지만 권태우는 서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신도 답답하지 않아? 이렇게 무시당하는 게? 류성민이 다시 한번 거들었습니다. 정말 어이없네. 첫째는 아무것도 없고 우리는 고작 상가하나? 이때 둘째 사위 장민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어머님 앞에서. 하지만 권태훈이 돌아서며 소리쳤습니다. 너는 아파트 받았으니까 그런 소리 하지.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조문객들은 혀를 찾고 몇몇은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눈물을 참으며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가는 길이 이렇게 더럽혀지는 것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관식은 혼란 속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하나둘 자리를 떠났고 서윤 가족들만 무덤가에 남았습니다. 권태훈이 서윤을 향해 말했습니다.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이 상황을 그냥 넘길 수는 없어. 류성민과 박수진도 못마땅한 표정으로 뒤따랐습니다. 서윤은 어머니의 무덤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이런 꼴을 보여드려서.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정말로 남겨준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에게 어떤 힘이 숨어 있는지를. 이 모욕이 곧 서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불씨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권태훈의 얼굴은 여전히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하관식에서의 일로 체면이 깎였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사람들 앞에서 장모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못한 사위라는 인상을 준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거실에는 어머니의 영정사진이 조촐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자애로운 미소를 짓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권태훈이 영정사진을 노려봤습니다. 저 얼굴 보기도 싫어. 서윤이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여보, 그런 말씀 마세요. 하지만 권태훈은 이미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갑자기 영정사진을 집어들더니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쾅! 유리가 산산조각 나며 어머니의 사진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꼴도 보기 싫으니까 이 얼굴 치워. 서윤이 급히 바닥에 무릎을 꿇고 사진 조각들을 주워 모았습니다. 손가락에 유리 조각이 박혀 피가 났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이러시면 안 돼요. 어머니는 무슨 어머니야. 자식 차별이나 하는 사람이. 이때 시어머니 민옥자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상황을 보더니 오히려 며느리를 탓했습니다. 첫째 사위한테 아무것도 없이 간 너네 엄마 너무한 거 아니니? 우리 아들이 그 정도로 끝난 게 다행이다. 민옥자가 권태훈을 편들며 말을 이었습니다. 돈도 없으면서 무슨 체면을 차려. 사람들 앞에서 우리 아들 망신만 줬잖아. 서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사흘밖에 안 되었는데 이런 모독을 당하고 있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권태훈이 더 거칠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제사도 안 지낼 거야. 우리한테 뭘 해준 게 있다고 제사를 지내? 서윤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모독이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여보, 제발 그런 말은. 닥쳐. 당신도 답답하지 않아? 동생들은 다 뭔가씩 받았는데 우리만 바보 된 거잖아. 서윤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닫자마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의 사진 조각들을 품에 안고 오열했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 초반 어머니가 권태훈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유나, 사위가 좀 성격이 급한 것 같은데 괜찮겠니? 괜찮아요, 어머니.
사업하는 사람들이 다 그래요. 서윤은 그때 어머니를 안심시키려고 했었습니다. 그래도 조심해라. 사람은 어려울 때 본 모습이 나오는 법이야. 어머니의 걱정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임종 직전 어머니가 서윤의 손을 꼭 잡고 했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윤아, 엄마가 너한테 줄 게 있어. 하지만 지금은 말할 수 없고 나중에 알게 될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너 자신을 지켜라. 아무한테도 휘둘리지 말고.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그 말이 뼈저리게 와 닿았습니다. 서윤은 어머니의 사진 조각을 하나하나 맞춰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아무것도 안 남겨주셨을까? 유언장에는 분명히 첫째에게는 아무것도 없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권태훈과 시어머니가 어머니를 욕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이상한 분이시지. 첫째 사위가 제일 잘 되려고 하는데 도와주기는커녕. 그러니까요. 우리 아들이 회사 운영하느라 얼마나 힘든데. 서윤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권태훈은 어머니 앞에서 다정한 사위 행세를 했었습니다.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과일을 사들고 가서 효자 사위 흉내를 냈었죠. 하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시자마자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니 그 모든 것이 가식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의 진짜 모습이 이거구나. 서윤은 결혼 10년 만에 남편의 진면목을 보았습니다. 돈이 되지 않으면 가족도 무시하고 죽은 사람까지 모독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딸깍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지금까지 참고 견뎌왔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의 구박, 남편의 무시, 그리고 오늘 하관식에서의 모욕까지. 이제 됐어.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멈췄습니다. 대신 차가운 결심이 서렸습니다. 어머니의 사진 조각을 소중히 안고 서윤은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 것 같아요. 그때 거실에서 권태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일부터 서윤한테 용돈 줄일 거야. 장모가 준 것도 없는데 뭘 하겠어. 시어머니가 맞장구 쳤습니다. 그래, 그런 며느리한테 돈 줄 필요 없어. 서윤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어머니의 사진 조각들을 서랍 깊숙이 넣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결혼, 이제 끝이야. 그리고 어머니가 마지막에 한 말의 진짜 의미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어머니가 숨겨둔 무언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내서 이 모든 모욕에 대한 답을 주고 싶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가운데 서윤은 처음으로 확고한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 않겠다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윤은 어머니의 사진 조각들을 조심스럽게 복원해서 방 깊숙한 곳에 모셔두었습니다. 권태훈이 또다시 분노를 터뜨릴까봐 숨겨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류성민과 박수진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형님, 우리가 술이나 한잔하면서 이야기 좀 해요. 류성민이 소주 몇 병을 들고 왔습니다. 서윤은 간단한 안주를 준비해주고는 일찍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런 자리에서는 항상 눈치만 보게 되어서 피하는 게 나았거든요. 방에 누워서 잠들려고 했는데 거실에서 들려오는 소리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요즘 장사는 어때? 그저 그래요. 형님은 회사 일은 잘 되고 있어요? 하지만 술이 들어가자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윤은 잠에서 깨어 귀를 기울였습니다. 류성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님, 솔직히 말해서 이번 일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상가 하나 주고 생색내더니 아파트는 둘째만 주고 끝이라니. 박수진이 거들었습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해요? 권태훈이 술잔을 기울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내가 제일 큰 사위인데 아무것도 못 받았잖아. 류성민이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형님, 근데 장모님이 정말 첫째한테는 아무것도 안 남기고 가셨을까요? 뭔가 숨겨둔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리가. 유언장에 다 나와 있잖아.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장모님이 그렇게 똑똑한 분이셨는데 정말 아무 대비 안 하고 가셨을까요? 박수진이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요. 우리 엄마도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강영자 씨가 그런 분이 아니라고. 서유는 방 안에서 가만히 들었습니다. 이들이 어머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권태훈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뭐가 있든 없든 이미 끝난 일이야. 죽은 사람 챙겨봐야 뭐 남냐? 류성민이 더욱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장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하지. 쓸모없이 살다 죽은 거 아니에요? 서유는 이 말을 듣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박수진도 거들었습니다. 그러게요. 우리한테 도움 하나 안 되고 병원비만 많이 들었지. 아, 정말 답답해 죽겠어. 권태훈이 술잔을 탁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내 회사 일도 요즘 안 풀리는데 이런 일까지 생기니까. 류성민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형님 회사에 무슨 일 있어요? 아, 별거 아니야. 좀 복잡한 일이 있어서. 돈 문제예요? 권태훈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거래처에서 좀 까다롭게 나오고 있어. 계약 조건을 자꾸 바꾸려고 하고. 하지만 서유는 이게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권태훈이 전화로 누군가와 다투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계약서 조작한 거 들켰다고?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때 권태훈이 다급하게 말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던 것입니다. 류성민이 다시 말했습니다. 형님, 그런데 형수 표정이 요즘 좀 이상하던데요. 뭔가 다른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던데. 뭔 다른 생각? 그냥 어머니 돌아가셔서 우울한 거지. 박수진이 낄낄거리며 말했습니다. 언니가 뭘 생각해요? 별로 머리 좋지도 않은데. 권태훈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서윤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인데. 서윤은 이 말들을 들으며 치를 떨었습니다. 10년을 함께 살면서 남편이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류성민이 술에 취해 더욱 거침없이 말했습니다. 근데 형님, 진짜로 형수한테 아무것도 없나요?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어때요? 뭘 확인해? 통장이나 서류 같은 거 말이에요. 혹시 모르잖아요. 권태훈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글쎄, 그럴 리는 없겠지만. 박수진이 부추겼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설마 장모님이 정말 아무것도 안 남기고 가셨을까요? 서유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었었지만 계속해서 그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쨌든 우리 손해본 건 확실해. 장모님 장례비도 우리가 많이 냈는데 말이야. 정말 억울해. 다른 집들은 다 유산 받아서 좋겠다. 이들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일주일도 안 되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유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권태훈이 회사에서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 계약서를 조작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 그리고 이들이 자신을 완전히 만만하게 보고 있다는 것. 좋아. 계속 그렇게 생각해. 서유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밤이 깊어져서야 술자리가 끝났습니다. 류성민과 박수진이 집으로 돌아가고 권태훈도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서윤은 잠든 척했습니다. 권태훈이 침대에 쓰러져 코를 골기 시작했지만 서윤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오늘 들은 이야기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모독, 자신에 대한 무시, 그리고 권태훈의 비리 암시까지. 이제 증거를 모을 거야. 서윤은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에 남긴 말의 의미도 찾아야 하고 권태훈의 문제도 파헤쳐야 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반격을 준비할 때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권태훈이 출근한 후 조용히 인터넷을 검색해 봤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 법무법인을 살펴보다가 윤대호 변호사의 프로필을 발견했습니다. 이혼 사건 승소율이 높고 특히 재산 분할에 강하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이분한테 상담을 받아보자. 서윤이 전화번호를 메모하고 있을 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둘째 사위 장민석이 서 있었습니다. 형수님, 잠깐 시간 있으세요? 장민석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심각한 일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들어오세요. 무슨 일이에요? 장민석이 거실을 둘러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형님 집에 있어요? 아니요, 출근했어요. 왜요? 장민석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수님,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서윤이 차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편하게 말씀하세요. 장민석이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형수님, 사실 태훈 형님이 회사에서 자금을 빼돌린 걸 봤습니다. 서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네. 제가 몇 년 전에 보증 잘못 써서 큰 손해를 봤잖아요. 그때 형님한테 도움을 받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형님 회사 일을 도와드리게 됐거든요. 장민석이 설명을 계속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회계 업무였는데 점점 이상한 걸 발견하게 됐어요. 어떤 게요? 허위 계약서들이 너무 많았어요. 존재하지 않는 회사들과 계약을 맺은 것처럼 서류를 만들고 그 명목으로 돈을 빼돌리는 거였습니다. 서윤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장민석이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것들이 증거입니다. 허위 계약서들과 가짜 송금 내역들이에요. 서윤이 서류들을 살펴봤습니다. 복잡한 내용이었지만 확실히 이상한 점들이 보였습니다. 이걸 왜 저한테? 장민석이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형수님, 저도 처음에는 그냥 넘어가려고 했어요. 형제 관계이기도 하고 도움을 받았던 것도 있고. 그런데요? 하지만 장례식에서 본 일은 선을 넘은 거였어요. 돌아가신 어머님께 그런 짓을 하다니. 장민석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 아내와 아이들도 형님한테 무시당했거든요. 저희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깔보는 태도가 너무 심했어요.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권태훈이 평소에 둘째 부부를 어떻게 대했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예전엔 참았지만 이번에는 정말 아니다 싶었습니다. 죽은 분까지 모독하는 걸 보고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장민석이 서류를 서윤 쪽으로 밀었습니다. 이 자료들로 형님을 고발할 수 있을 거예요. 자금 유용죄로 말이에요. 서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거 확실한 증거가 되나요? 네. 제가 회계 업무를 도와드리면서 직접 본 것들이거든요. 필요하면 증인으로도 나설 수 있습니다. 서윤의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남편을 고발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장민석이 서윤의 마음을 읽은 듯 말했습니다. 형수님, 이런 사람과 계속 사실 거예요?
형님은 돈만 아시는 분이에요. 가족도 도덕도 없어요. 저도 그걸 느끼고 있어요. 그럼 이제 결정하세요. 계속 당하고 살 거냐, 아니면 제대로 맞서 볼 거냐. 서윤이 서류들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민석 씨, 이거 도와주시면 민석 씨한테도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아요? 상관없어요. 어차피 형님과는 이미 틀어진 사이예요. 그리고 잘못된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장민석의 말에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게다가 제가 보증 문제로 어려울 때 진짜로 도와준 건 형님이 아니라 형수님이었어요. 형수님이 몰래 돈을 보태주신 거 알고 있어요. 서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 제 아내가 우연히 들었어요. 형님한테는 비밀로 해달라고 하신 거 말이에요. 서윤은 그때 일이 떠올랐습니다. 장민석 가족이 어려울 때 몰래 도와준 적이 있었습니다. 권태훈이 알면 화낼 것 같아서 비밀로 했었죠. 그때부터 형수님께 정말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서윤이 결심했습니다. 알겠어요. 이 자료들 잘 활용하겠습니다. 그럼 변호사 선임하실 거예요? 네, 이미 알아봐뒀어요. 서윤이 메모해둔 윤대호 변호사 연락처를 보여줬습니다. 좋은 분이네요. 제가 알기로는 이런 사건에 경험이 많으시다고 들었어요. 장민석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형수님, 힘내세요. 이제 바뀔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민석 씨. 장민석이 나간 후 서윤은 서류들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권태훈이 얼마나 많은 돈을 빼돌렸는지, 얼마나 교묘하게 조작했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서윤은 윤대호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담 예약을 하고 싶은데요. 네, 어떤 사건인지요? 이혼 사건이고 남편의 자금 유용 문제도 함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사무실로 오실 수 있나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서윤은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의 의미도 이제 조금씩 알 것 같았습니다. 너 자신을 지켜라. 아무한테도 휘둘리지 말고. 어머니는 이런 날이 올 것을 예상하셨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서윤이 혼자 싸울 수 있도록 뭔가를 준비해 두셨을 것입니다. 이제 판을 뒤집을 준비가 됐어. 서윤은 증거 서류들을 안전한 곳에 숨기며 다음 단계를 계획했습니다. 내일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본격적인 반격을 시작할 것입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결심이 확고해졌습니다. 윤대호 변호사와의 상담은 서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 정도 증거면 충분합니다. 자금 유용죄는 물론이고 이혼 소송에서도 매우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어요. 윤 변호사가 장민석이 가져온 서류들을 검토하며 말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눈치채기 전에 모든 준비를 완료해야 합니다. 혹시 남편분 명의로 된 재산 목록 파악해 두셨나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서윤이 준비해온 메모를 건넸습니다. 권태훈의 회사 지분, 부동산, 예금, 계좌 등이 적혀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재산 보전 신청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는 것을 막아야 하거든요. 서윤은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드디어 구체적인 행동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자마자 권태훈의 다급한 전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 계약 취소? 갑자기 왜? 권태훈이 휴대폰을 붙잡고 누군가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그런 거 아니라고. 오해야, 오해. 서윤은 조용히 근처에서 들었습니다. JK 건설에서도 연락 왔다고? 이게 무슨... 권태훈의 얼굴이 점점 파래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권태훈이 중얼거렸습니다. 이상하네. 갑자기 거래처들이 왜 이러지? 사실 이것은 권태훈의 허위 계약 소문이 업계에 퍼지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장민석이 몇 군데에 조심스럽게 흘린 정보가 효과를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권태훈이 출근하자마자 또 다른 거래처에서 계약 해지 통보가 왔습니다. 허위 계약 의혹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는데 이거 사실이냐? 절대 아닙니다. 누가 그런 헛소문을. 하지만 거래처 담당자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계약 해지하겠습니다. 권태훈은 하루 만에 3개의 주요 거래처를 잃었습니다. 회사 직원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이 뭔가 문제를 일으키신 것 같은데 요즘 계속 전화로 싸우시더라. 권태훈은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화를 서윤에게 돌렸습니다. 야, 서윤아. 집에 돌아온 권태훈이 서윤을 불렀습니다. 네. 앞으로 용돈 끊을 거야. 서윤이 깜짝 놀란 척했습니다. 왜요, 갑자기? 회사 사정이 안 좋아졌어. 당분간 절약해야 해. 권태훈이 거칠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 명의로 된 계좌들 다 정리해. 무슨 말씀이세요? 대출 받아야 할 수도 있어. 내 신용으로 말이야. 서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 한다는 것은 상황이 정말 심각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여보, 그건 너무. 뭐가 너무해? 부부인데 당연한 거 아니야? 권태훈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장모가 준 것도 없으면서 이런 때 도움도 안 돼? 또다시 어머니를 모독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서윤은 참고 또 참았습니다. 알겠어요. 생각해 볼게요. 생각해 볼 게 뭐 있어? 내일 당장 은행 가. 그날 밤 류성민과 박수진도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형님, 저희도 문제가 생겼어요. 류성민의 얼굴이 심각했습니다. 무슨 문제? 상가 세입자가 갑자기 나간다고 하네요. 계약 위반이라며 위약금도 안 준다고 하고. 박수진이 덧붙였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대출 금리도 올린다고 은행에서 연락 왔어요. 셋째 부부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게 다 장모님 때문이야. 류성민이 화를 냈습니다. 제대로 된 유산이라도 남겨주셨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권태훈도 맞장구 쳤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진짜 우리만 손해본 거네. 박수진이 서윤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언니, 정말 장모님이 다른 건 안 남겨주신 거 맞아요? 한 번 더 확인해봐요. 확인할 게 뭐 있어요? 유언장에 다 나와 있잖아요. 서윤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차갑게 웃고 있었습니다. 계속 그렇게 생각해. 조금만 더 기다려. 이들이 모르는 사이에 서윤은 차근차근 준비를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윤 변호사와의 2번째 상담에서 재산 보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남편분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금유용 고발장도 준비가 거의 끝났어요. 언제쯤 공개할 수 있을까요? 다음 주쯤이면 모든 준비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 묘소에 들렀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곧 모든 게 끝날 거예요. 무덤 앞에서 국화꽃을 정성스럽게 정리하며 서윤은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이제 완전히 이해되었습니다. 너 자신을 지켜라. 그 말씀은 이런 상황에서 굴복하지 말라는 뜻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어머니가 서윤을 위해 준비해 두신 무언가가 있을 것입니다. 권태훈과 셋째 부부는 아직도 서윤을 만만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공개할 순간이 임박했어. 서윤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면 그동안 당했던 모욕을 한 번에 갚아줄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명예도 회복시켜 드릴 것입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일주일 후 권태훈이 가족 모임을 제안했습니다. 우리 상황이 이렇게 된 이상 가족끼리 의논해야 할 게 있어. 사실 권태훈은 서윤의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 가족들 앞에서 압박을 가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류성민과 박수진도 동의했습니다. 그들 역시 서윤에게서 뭔가 얻어낼 방법을 찾고 있었거든요. 일요일 오후 거실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권태훈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요즘 상황이 좋지 않아. 내 회사도 어렵고 성민이네도 문제가 생겼고 류성민이 맞장구 쳤습니다. 그러게요. 이런 때일수록 가족이 힘을 합쳐야죠. 권태훈이 서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윤아, 솔직히 말해서 지금 우리가 어려운 건 너도 알고 있잖아. 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너는 아무 도움도 안 되고 있어. 장모님한테서 받은 것도 없고. 박수진이 거들었습니다. 언니, 정말 장모님이 다른 건 안 남겨주신 거 맞아요? 혹시 모르니까 한 번 더 확인해봐요. 서윤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확인할 게 없어요. 유 원장이 전부예요. 권태훈이 본격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제라도 내가 도와야지. 내일 은행 가서 대출 받아. 대출요? 너 명의로 최대한 많이 받아. 집도 담보로 잡고. 류성민도 거들었습니다. 형수님, 이런 때 가족이 도와야죠. 우리가 잘 되면 형수님한테도 좋잖아요. 서윤이 잠시 망설이는 척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권태훈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서윤이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혼하고 싶어요.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뭐라고? 권태훈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혼 서류예요. 이미 변호사를 통해 준비했어요. 서윤이 이혼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권태훈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 지금 미쳤어? 갑자기 이혼이 뭐야? 갑자기가 아니에요. 오래 생각해 본 일이에요. 류성민과 박수진이 당황했습니다. 언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서윤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어머니 하관식에서부터 시작된 일이에요. 죽은 사람을 모독하고 저를 무시하고 이제는 제 명의로 빚까지 지려고 하시네요. 권태훈이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 이혼이 뭐야? 부부가 서로 도와야 할 때 아니야? 도움이요? 그동안 누가 누구를 도왔는지 한번 보세요. 서윤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뭐야? 여보 회사의 허위 계약서들이에요. 자금 유용 증거들도 있고요. 권태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온 거야? 어디서 나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이게 다 사실이라는 거죠. 류성민이 어깨 너머로 서류를 보더니 놀랐습니다. 형님, 이게 정말 사실이에요? 권태훈이 급하게 변명했습니다. 아니야. 저건 조작이야. 서윤이 돈 욕심에 나를 모함하는 거야. 류성민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형수님이 혼자 꿀꺽하려고 이런 짓 하는 거 아니에요? 박수진이 더욱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모르는 척하고 있다가 지금 와서 이런 식으로 나오시네. 정말 치사해요. 하지만 서윤은 침착했습니다. 조작이라고 하시네요? 그럼 이것도 조작일까요? 서윤이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건 며칠 전 거실에서 하신 대화예요. 녹음기에서 권태훈과 류성민,
박수진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죽은 사람 챙겨봐야 뭐 남냐? 쓸모없이 살다 죽은 거지. 서윤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인데.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권태훈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때는 술 먹고 한 소리야. 진심이 아니었어. 하지만 서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서윤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어머니한테서 정말로 물려받은 거예요. 뭐가? 서윤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꺼냈습니다. 강남 재개발 예정 부지 3,000평이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습니다. 현재 시가로 약 50억 원 정도 되는 땅이에요. 권태훈이 기절할 것 같은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50억? 네. 어머니가 제 명의로 미리 이전해 두셨어요. 유언장에는 일부러 안 적으신 거였고요. 류성민이 뻔뻔하게 소리쳤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왜 그걸 이제 말해요? 지금까지 숨기고 있다가 박수진도 맞장구 쳤습니다. 정말 그래요. 언니 혼자 꿀꺽할 생각이었던 거 아니에요? 우리를 바보로 보고. 권태훈이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그러게. 나도 남편인데 왜 숨겼어? 이게 정상이야? 류성민이 완전히 뻔뻔하게 나왔습니다. 그럼 언니가 진짜 부자였던 거예요? 그럼 왜 그걸 숨겼어요? 박수진이 더욱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권태훈도 뻔뻔하게 거들었습니다. 그러게. 남편인 나한테도 숨기고. 이게 부부가 할 짓이야? 류성민이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상가 문제로 얼마나 힘들었는데 언니는 돈 있으면서 모른 척 했잖아요. 박수진도 억지를 부렸습니다. 장모님도 참 그러세요. 왜 첫째만 편애하신 거예요? 우리도 자식인데. 서윤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은 계속 저를 무시하고 어머니를 모독했죠. 권태훈이 급하게 달려들었습니다. 서윤아, 우리 다시 이야기해보자.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서윤은 차갑게 밀어냈습니다. 늦었어요. 이미 고발장도 제출했거든요. 고발장? 권태훈이 다시 뻔뻔하게 나왔습니다.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부부인데 남편을 고발해? 류성민도 황당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진짜 형수님 너무하네요. 그동안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박수진이 억울하다는 듯이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그냥 상황이 어려워서 그런 건데 언니가 돈 있는 줄 알았으면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요. 하지만 서윤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한테 그렇게 하실 때 생각하셨어야죠. 서윤이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법정에서 끝장을 봅시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에는 절망에 빠진 세 사람만 남았습니다. 그들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그리고 서윤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를.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어버렸습니다. 한 달 후 드디어 법정 대결의 날이 왔습니다. 서울 가정법원 대법정에는 양측 변호사와 관련자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서윤은 검은색 정장을 차려입고 윤대호 변호사와 함께 앉았습니다. 조용하지만 확신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반대편에는 권태훈이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 한 달간 많이 야윈 모습이었습니다. 류성민과 박수진도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도 권태훈의 자금유용 사건에 연루될 가능성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하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사건을 시작하겠습니다. 권태훈의 변호사가 먼저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판장님,
피고 권태훈은 원고 서윤과의 이혼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는 일시적인 감정 대립일 뿐이며 부부가 서로 이해하고 화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윤대호 변호사가 즉시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이는 단순한 감정 대립이 아닙니다. 피고는 고인에 대한 모독, 원고에 대한 지속적인 무시와 모욕, 그리고 자금유용이라는 범죄 행위까지 저질렀습니다. 윤 변호사가 증거들을 제출했습니다. 먼저 이것은 피고가 하관식에서 관을 발로 차며 고인을 모독한 행위에 대한 목격자 진술서입니다. 여러 조문객들의 진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모두 권태훈의 행동을 규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권태훈의 변호사가 변명했습니다. 그것은 피고가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에서 벌어진 일시적인 실수입니다. 실수라고 하시는군요. 윤 변호사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그럼 이것도 실수일까요? 법정의 권태훈, 류성민, 박수진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죽은 사람 챙겨봐야 뭐 남냐? 쓸모없이 살다 죽은 거지. 서윤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인데.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재판장도 심각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권태훈이 급하게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그건 술 먹고 한 말이에요.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재판장이 권태훈을 제지했습니다. 피고는 자리에 앉으십시오. 윤 변호사가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피고의 자금유용 증거입니다. 장민석이 증인으로 나와 증언했습니다. 저는 권태훈 씨의 회사에서 회계 업무를 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허위 계약서 작성과 자금 유용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장민석이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가짜 회사를 만들고 허위 계약을 체결하고 그 명목으로 돈을 빼돌렸는지 상세히 증언했습니다. 권태훈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증인은 피고에게 개인적 원한이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장민석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권태훈 씨에게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특히 어머님 하관식에서의 일을 보고는 더욱 그랬습니다. 윤 변호사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재판장님, 이것은 원고가 고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목록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제출되었습니다. 강남 재개발 예정부지 3,000평으로 현재 시가 약 50억 원입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고인은 생전에 이 땅을 원고 명의로 이전해 두셨습니다. 유언장에는 의도적으로 기재하지 않으셨고요.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윤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고인께서는 딸의 진정한 배우자를 시험해보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돈이 없다고 생각할 때와 있다고 알았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려고 하신 것 같습니다. 권태훈의 변화가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돈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는 모독과 무시를 일삼았지만 50억이 있다는 걸 알고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던 것입니다. 권태훈이 다시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재판장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 권태훈의 행위는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혼을 허가합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피고의 재산 중 80%를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합니다. 또한 위자료로 3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합니다. 권태훈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재판장님, 그럼 저는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재판장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권태훈이 서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서윤아, 제발 이혼만은 안 돼.
나는 어떡하라고.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모든 걸 잘못했어. 용서해줘. 류성민과 박수진도 따라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언니, 우리도 잘못했어요. 정말 몰랐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하지만 서윤은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더 이상 저희와 상관없는 사람들이니까 연락하지 마세요. 권태훈이 마지막까지 매달렸습니다. 서윤아, 그 돈 다 줄 테니까. 제발. 하지만 서윤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법원 계단을 내려가면서 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정말 깔끔하게 끝났네요. 모든 게 서윤 씨에게 유리하게 결정됐습니다.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하늘을 올려다보며 서윤은 깊은 감회에 젖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끝났어요. 마음속으로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가 왜 아무것도 안 남겨주셨나 원망했어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어머니는 저에게 가장 소중한 걸 주셨던 거네요. 서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돈이 아니라 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그리고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지혜도요. 바람이 불어와 서윤의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쓰다듬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 이제야 완전히 이해돼요. 너 자신을 지켜라. 아무한테도 휘둘리지 말고. 저 해냈어요, 어머니. 법원 계단 아래에서는 아직도 권태훈이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더 이상 그 모습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도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의 명예도 지켰고 저 자신도 지켜냈어요. 윤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서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짓는 미소였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후련해요. 이제야 진짜 자유로워진 기분이에요. 어머니, 감사해요.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강하게 키워주셔서. 권태훈과 셋째 부부의 몰락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자금 유용 수사는 계속 진행될 것이고 그들이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것들을 잃게 될 것입니다. 반면 서윤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6개월 후 권태훈의 몰락은 완전했습니다. 자금 유용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되었고 회사는 파산했습니다. 그동안 빼돌린 돈을 모두 변상해야 했지만 이미 탕진해버린 상태였습니다. 시어머니 민옥자는 아들이 감옥에 간 충격으로 요양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서윤을 괴롭히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류성민과 박수진도 파탄이었습니다. 상가 건물은 권태훈의 빚담보로 압류되었고 그들이 운영하던 작은 사업도 망했습니다. 권태훈과 연루되어 신용도 바닥으로 떨어졌거든요. 이 모든 게 다 언니 때문이야. 박수진이 마지막까지 서윤을 원망했지만 이미 아무도 그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반면 서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혼 후 서윤은 딸과 함께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강남의 조용한 아파트였습니다. 50억짜리 땅은 아직 개발 진행 중이었지만 이미 그 가치만으로도 충분히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이 선택한 건 편안한 삶만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왜 또 공부해요? 딸이 물었습니다. 서윤이 사회복지사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서였습니다. 엄마가 하고 싶은 일이 생겼어. 서윤이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이 결정에는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머니가 생전에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윤아, 내 소원은 늙은 이웃들도 좀 편히 사는 거 보는 거야.
돈 없고 가족 없어서 외로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너무 많아. 당시에는 그냥 지나쳤던 말씀이었는데 이제는 그 의미가 깊이 와 닿았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며 사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뜻을 이어받고 싶었습니다. 몇 달 후 서윤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서윤이 홀로 사시는 할머니를 찾아뵙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이고, 서윤 씨 왔구나. 고마워라.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서윤은 할머니의 집 청소를 도와드리고 병원 동행도 해드렸습니다. 무엇보다 말벗이 되어드리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었습니다. 서윤 씨는 참 착한 사람이야. 이런 일 하려면 마음이 선해야 하는데 할머니가 서윤의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서윤은 이런 순간들에서 진정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마음의 평화였습니다. 둘째 사위 장민석과도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형수님, 요즘 정말 밝아지셨네요. 장민석이 가족 모임에서 말했습니다. 민석 씨 덕분이에요. 용기를 내도록 도와주셔서. 아니에요. 형수님이 원래 강한 분이셨어요. 저는 그냥 계기만 됐을 뿐이고. 장민석의 아내도 거들었습니다. 언니, 저희도 언니를 보며 많이 배웠어요. 어려울 때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이제 이들이 서윤의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이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서윤은 딸과 함께 어머니 묘소를 찾았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딸이 어머니 묘비 앞에서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서윤이 국화꽃을 정성스럽게 올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끝까지 지켜냈어요.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살랑거렸습니다. 어머니가 원하시던 일도 하고 있어요. 어려운 어르신들을 돕는 일이요. 서윤이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가 왜 저한테만 아무것도 안 주셨나 싶었어요. 하지만 이제 알아요. 어머니는 저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셨어요. 딸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뭔데요, 엄마? 자립할 수 있는 힘이야. 그리고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알아볼 수 있는 눈을. 서윤이 딸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건 사람이고 혈연보다 소중한 건 진심이야. 묘소 앞에서 바라본 하늘이 참 맑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행복해요. 제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어요. 서윤이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살겠어요. 누구한테도 휘둘리지 말고 당당하게. 묘소를 떠나는 길에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서윤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자신이 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겠지. 그것도 아빠가 선택한 길이야. 아빠가 불쌍하지 않아요? 불쌍하다기보다는 안타까워. 아빠는 정말 소중한 걸 잃었거든. 뭐요? 가족이야. 진짜 가족을. 딸이 서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는 이제 괜찮죠? 그럼. 우리는 이제 정말 괜찮아. 서윤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늘에서는 어머니가 환하게 웃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탐욕은 결국 자멸했고 정의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은 서윤은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지혜가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